예, 이 발언 무슨 얘기인지 이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국감이 어제 이어 오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야당 의원이 이재명 지사 임기 동안에 홍보 돈을 너무 많이 썼다. 남경필 전 지사 때보다요. 한 4배가량 더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방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국민의 힘을 비꼰 국민의 짐이라는 말이 이재명 지사 입에서 나왔습니다. 홍보 예산에 대해서 야당 의원 지적에 1배 수준의 조작과 선동, 이러니 국민의 짐. 잘 하셨습니까? 짐이라는 조롱을 듣는 이유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너무 정치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제1야당의 당명의 국민의 짐이 뭡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충고를 드린 거예요. 지사님이 국회에 충고를 할 수준이 됩니까? 그 위치가 됩니까? 제가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어서요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짐 진짜 안 되기를 바랍니다. 지사님 참 대단하시네. 일단 뭐 내용 여부를 떠나서 참 어딜 가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인데 최영일 평론가님, 국민의 짐으로 조롱받는 것이 그렇게 되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도 이 표현을 썼다. 이거 어떻게? 네, 그러니까 야당의 국회의원이 이제 경기도의 도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남경필 전 지사 때보다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시절이 홍보비가 더 과다하게 지출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도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반박을 하죠. 자, 5만 원짜리 일식, 또 이 된장찌개를 먹은 10명, 이걸 이제 비교하면서 비용이 이제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불합리한 비판을 했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러니까 지금 제1야당이 국민의 힘인데 국민의 짐이라는 조롱을 받는 것 아닌가 싶다 하는 이제 일종의 우리가 뇌피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주관적인 이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SNS에 공개했고 본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다 보고 들으라는 얘기를 한 거죠. 국감장에서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아까 장면 보셨지만 저는 야당 의원 측에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것을 이제 비판하면서 논쟁을 이끌어갔어야 하는데 사실 좀 화가 나셨어요. 야당 의원 쪽이. 그러다 보니까 끝에는 대단하시네. 칭찬으로 끝난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됩니까? 이런 비판보다. 아니, 사실 국민 누구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비판할 수 있죠. 근데 그 비판에 품격이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상당히 현란하게 잘 빠져나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민의 짐이라는 말을 붙인 게 아니라 일부 국민들이 그런 비판을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충고하는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용을 해서 자기는 충고를 한 거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제 파기환송심 무죄가 또 항소심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자, 족쇄를 풀고 날개를 달고 대선 주자로 지금 잘 나가고 전방위 정치 이슈에 대해서 거침없이 입담을 이제 내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야당의 논객이 여기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참 궁금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뭐 저희가 지지율은 따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 얘기를 하기보다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이 뭐 인용을 했든 무슨 뭐 본인이 충고를 했던 제1야당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 자체가 본인 지지층 결집에는 좋지만 또 반대 입장에서는 또 비호감 이미지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참 야당에 대해서 저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대선 주자, 유력한 대선 주자에다가 경기도 지사가 저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좀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뭐 정치를 계속 하실 텐데 야당의 존재를 저렇게 생각하시면 본인은 정말 그 야당 위에 있는 정말 나는 다 옳고 당신은 나쁘니까 욕 먹어도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싶어요. 자, 근데요, 야당은 야당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있는 것이고, 또 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자, 근데 그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대표한테 저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물론 지금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원 같은 경우는 야당이 거의 없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 그 또 본인이 이제 뭐 지지율도 좋고 하니까 그런 어떤 편성에서 한 것 같이 보이겠지만, 너무나 오만스러운 저는 행태다라는 보여집니다. 정말 대한민국이요, 기본적으로 여가 있으면 야가 있어야 되고 균형이 있어야 되고 또 비판이 또 지지하는 게 있으면 견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저런 식의 행동, 야당은 국민의 짐이다? 참 어떤 자기의 지지들은 박수 칠지 모르겠지만 그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모욕적이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실 어제 국감에서도요, 이재명 지사가 내년부터 경기도는 국감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SNS 글을 남겨서 이것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 고생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아침에 페이스북에 국정감사를 앞으로 거부해야 되겠다 이런 글도 올리셨던 것 같은데. 약간 면피용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요구하신 분도 계세요, 자료를. 그러면 공무원들은 밤새고 대기하고 또 급하게 다 깨워가지고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사과는 마음에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저의 말씀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선의에서 드렸던 말씀 한번 드리고, 다만 그게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는 점들을 제가 인정하고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들었다는 얘기는 이 국민의 짐 관련해서 유감스럽다는 표현, 그리고 바로 직전에 나왔던 영상은 어제 내년부터 경기도가 국감을 거부할 수 있다 했다는 취지의 발언, 면평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혜철 변호사님이 특유의 이재명 지사의 치고 빠지기인 겁니까? 저는 국정감사에서요, 피감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이 내년에 우리 국감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 하는 거, 이런 입장 밝히는 거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물론 공무원들 고생하죠. 그리고 지자체뿐만 아니라 피감기관도 국정감사 자료 요청 받게 되면 다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게 되죠. 질의를 준비하는 국회의원실도 밤새기가 일수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견제 안 받고 감시 안 받으면 경기도 도정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또 다른 피감기관에서 여러 가지 전행이나 만행이 없는지 어떻게 국민들이 알고 언론이 또 그걸 기사로 쓰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 힘들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국회의 기능 자체를 이재명 지사는 별로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의 나라이고요. 의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겁니다. 본인 눈에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저렇게 무시하는 분이 1,000만이 넘는 경기도민의 도정을 책임진 자리에 있다는 게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도의회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국가 안 받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지금 경기도 도의회 민주당 출신들로 다 장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더더욱 국회에 나와서 국정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준석 의원님,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국감에 나왔던 어디를 갔든 본인이 이렇게 화제성이 있는 단어를 선택해서 이슈가 된다는 것, 앞으로 차기 행보에는 꽤 도움되는 일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어제 오늘도 이재명 지사 발언들을 소개하고 있긴 하거든요. 저런 방법을 정치인들이 쓸 줄 몰라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런 식으로 관심 끌고, 그 다음에 보통 초법적인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또 국민들이 국회를 다소 미워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서 국회를 이제 공격한다든지 이런 식의 발언을 할 줄 몰라서 저러는 게 아니라 결국 정치를 길게 하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그리고 국회 시스템 이런 걸 존중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예. 필리핀 가보십시오. 필리핀 가면 두테르테가 저것보다 더 세게 말합니다. 보면은 가가지고 마약하는 사람 다 쏴 죽이겠다고 실제로 쏴 죽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소간의 일부 국민들의 지지는 받을 수 있겠으나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그게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권을 노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최근에 20% 30% 지지율에 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가 아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에는 50% 이상의 양심을 가진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을 국민의 짐이라고 표현했다가 국감장에서 결국 유감 표명을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한번 쉼없이 달려와 봤는데 잠시 숨 좀 골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목소리 첫 번째 댓글부터 만나볼 차례입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 오르니까 기고만장하다. 대통령 꿈꾸는 사람이 참 오만하다라는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첫 번째 댓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맞는 말 했다. 어느 정당도 못하면 국민의 힘 아닌 국민의 짐 되는 거 맞다. 라는 반대 의견도 있으시고요. 예.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운 건가? 잘못 없으면 당당히 특검 받으면 되지. 옵티머스 라임 사태 특검을 주장하시는 시청자분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장모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라. 법은 누구에나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마지막 댓글 만나볼까요? 소신 있고 뚝심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님, 강직했던 최영 장군이 생각나네요. 오늘 감사원의 감사 발표에 따른 의견까지 짚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얘기도 있고요. 앞서 짚어봤던 월성 1호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인터넷상과 학부모들 그리고 노인분들 꽤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어제 인천에 한 18살 고등학생이 독감 백신 주사를 맞고 숨졌다. 근데 인과관계는 못 받겠다라는 얘기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전북 고창에서도 70대 노인이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지금 방역당국 비상이 걸렸습니다. 독감 백신 얘기도 저희도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시사검사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국감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